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3차 대유행입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면서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와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코로나를 진짜 잡을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토요일에 열받고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해고를 막기 위한 차량 행진이 있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 스루 집회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원천 봉쇄했거든요. 정말 황당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곳곳에서 경찰들하고 이게 실갱이가 좀 벌어졌어요. 뭐 1시간씩 경찰들의 고착당하기도 했고,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차량에 붙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스티커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깃발을 떼래요. 아니, 깃발과 스티커에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노동자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비대면으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차에서 내려서 스티커를 떼라고 하지를 않나, 창문을 내리라고 하지를 않나. 오히려 경찰들이야말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우리들의 방역 조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경찰이 마스크 내리고 하니까 무서웠습니다. 저. 네, 코로나 방역 좋다 이거죠. 해야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이런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몇 명 모였다고 차량 행진한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가로막는 이 경찰, 이 정부의 행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일하는 뭐 공장 있죠, 보선소 또는 물류센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죠. 이게 정말 위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수천 명이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직접 모셔보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지부 사무실의 정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M 부평 공장에 거의 8,000명 정도가 일할 것 같은데 노동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첫 대응 시기서부터 회사 측은 계속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만 행해왔고, 특히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들어갈 때도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도 그것도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실질적으로 공장 내에 있는 거리에서 뭐 2m 거리 두기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 여름철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과연 노동자들이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죠? 네. 그때 상황은 일조립 공장인데요. 확진이 판결 나자마자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을 다 퇴근을 시키고 방역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 처음 대응 방식하고는 좀 틀리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의심자가 생기면 그 상태에서 작업 중지를 시키고 거기를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동선을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때까지는 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나, 지금 같은 곳에서는 그날도 10시에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퇴근을 시키고 방역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노동자들을 정상적으로 출근을 시켰다. 그 시간대에 과연 그럼 접촉자들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안전실을 통해 가지고 문자 공지가 제대로 하고 있으나 하청업체가 2차, 3차로 넘어가면서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거의 뭐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조치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초기 올 2월, 3월에 비해서 훨씬 느슨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현장 동지들의 긴급 증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영덕 동지가 최근에 쿠팡 물류센터 알바를 몇 차례 하신 걸로 아는데,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게 쿠팡의 공식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어떻든가요? 개소리죠. 실제 해보면 일단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요. 거리두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노동 강도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마스크는 거의 한 10분이면 젖는 것 같고요. 동선도 다 겹치고요. 뭐 엘리베이터에 이게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이거 4명 정도 타라 이런 건데 20-30명 다 타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한진택배 노동자 2명이 돌아가셨고 롯데택배 노동자 1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정부가 뭐 분류인력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말짱 개소리였고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 노동 강도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지고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분류 인력 투입마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방역입니까? 예,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사실상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노동자들이 공장의 운영 중단과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서 뭐 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는 정작 이런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코로나 방역을 얘기하고 3단계보다 강력한 2.5단계 뭐 이런 얘기를 떠듭니까? 3인분 같은 2인분 뭐 예,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예. 재난 자본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재난은 사실 이제 정부와 자본가들이 더 나아가서 이 체제가 만든 건데 그 재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는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 그 사회적 약자들한테 집중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장이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투쟁도 불사해야 되고 파업도 불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동자 스스로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야말로 이 시국의 파업을이군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바로 그런 상상력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탈리아의 페덱스 노동자들, 독일과 미국의 아마존 노동자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노동자들, 교사 노동자들이 이 방역 대책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죠. 프랑스도 교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죠. 물론 몇 차례 파업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한국 노동자들도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 2.5단계, 3단계 이 번지르한 뭐 숫자 노름, 뒤늦은 대책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실제로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요구를 제기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마다 조건에 맞는 작업 환경 개선, 인력 충원, 노동 강도 낮추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정말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상상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실 분들은 12월 26일자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이웃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진 문재인 정부, 숫자 노름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 강화하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